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두산 로보틱스 말고 삼성이 직접 고른 AI 로봇 2기업 세계 1위 됩니다. 두산 로보틱스 말고 삼성이 직접 고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중요한 거는 두산 로보틱스 말고 삼성이 직접 고른 로봇 2기업 세계 1위 됩니다. 입니다. 일단 최근에 좀 새로운 로봇이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로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마이크로 로봇입니다. 이게 뭐냐? 의료기기 제조 스타트업 NDX가 알약 형태의 소화관 영상 진단 로봇 필봇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관 영상을 진단할 수 있는 로봇이고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하나하나 설명드릴 겁니다. 필봇이 상용화되면 병원을 찾아 의사를 대면하지 않아도 원격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 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니, 원격으로 어떻게 그 사람의 소화관을 볼 수 있다는 거야? 필봇을 삼키면, 알약처럼 삼키면 의사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환자의 뱃속을 잇는 필봇을 조종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소화관을 돌아다니면서 사실상 비대면으로 우리가 내시경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단이 끝나면 6시간에서 길면 24시간 후에 환자의 몸 밖으로 필봇이 빠져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수면 내시경이나 뭘 넣을 필요 없이 알약만 하나 삼켜도 내시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로봇이 몸 안을 헤집고 다니는 시대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어떻게 생겼길래 뭐 먹고 몸을 돌아다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필봇이고요. 이 알약처럼 생긴 거를 먹으면 얘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몸 안에 확인을 하고 찾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이제 무슨 시대가 왔다? 로봇 시대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몸 안에 로봇이 들어가고 그 로봇으로 지금까지 하던 번거로운 일들을 대신하는 시대가 진입을 했고요. 이게 가능성이 있다, 기대가 된다가 아니라 현실화가 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뭔 소리냐? 로봇에 대한 상용화입니다.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 지금까지는 이 로봇을 내가 만들었어요, 이 로봇을 출시합니다, 공개합니다였다면 이제는 공개합니다, 출시합니다가 아니라 대량 생산합니다로 바뀌었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선두 업체들이 이미 대량 생산을 위한 준비 작업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로봇을 개발했어요가 아니라 이젠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거의 다 마쳤다라는 거죠. 테슬라는 최근 캘리포니아주 펠로알토 지역에서 테슬라봇 설계 시스템 기술자를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면은 진짜로 테슬라봇을 상용화하기 위한 인력을 뽑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테슬라의 로봇이죠,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는 이르면 내년 정식 출시될 예정이고요. 올해 생산 설비를 구축하면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시기가 부쩍 가까워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옵티머스가 대량 생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테슬라가 엊그제 로봇 공개하고 로봇이 요가하는 거 보여준 것 같은데, 이제는 요가가 아니라 진짜로 사용할 수 있는 공장이나 사람 대신에 일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놓을 수 있는 옵티머스가 대량으로 공급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마존이 투자한 에질리티는 올해 이족 보행 로봇 디지트를 수백 대 생산하고 일부 고객에 첫 납품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에질리티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시작한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하고 실제 상용화하고 납품하는 시기가 올해에서 내년에 좀 압도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공개 출시가 아니라 진짜로 상용화 납품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진짜 로봇 시대에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삼성전자도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테슬라, 아마존 열심히 하네. 우리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뭘 하냐면은 테슬라가 인력 채용을 하는 것처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올해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담대한 투자를 예고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대규모 경력직 채용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상 원래 채용을 필요할 때마다 빈자리에다가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엔 대규모로 채용한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모집 직무는 약 90여 개고요. 사실상 DX 부문 모든 직군에 해당하며 모집 분야도 AI, 로봇, IoT, 사물 인터넷 등 미래 먹거리를 촉망라합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AI 로봇 관련된 인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번에 많이 뽑아라라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동안 사업부별로 필요에 따라 수시 채용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대규모 경력 채용이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업을 명확하게 크게 키우기 위한 준비 단계 또는 성장 단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재용 회장이 얘기한 담대한 투자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요. 인재 확보에 나선 배경은 유능한 인재를 전방위적으로 선점해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도하려는 포석입니다. 아니 뭘로 선도하려는 건데, 왜 이런 채용을 진행하는 건데를 확인하려면 사실상 지금 삼성전자가 어떤 채용에 집중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아, 이거를 뭘 위해 채용하는 거지? 라고 한다면 이걸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로봇 인재 양성입니다. 삼성전자는 서울대 대학원 신입생 재학생을 대상으로 로봇공학 교육 트랙을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로봇 관련해서 뭐 해외 연수도 보내주고 또는 뭐 로봇 관련해서 기술도 알려주고 하면서 지원을 해주는 이제 이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은 이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석사 학위를 취득할 경우 추가 전형 없이,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이 로봇공학 교육 트랙을 겪고 있는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있으면 추가 전형 없이 삼성 리서치, 생산기술연구소 아니면 로봇 사업팀 등으로 삼성전자 DX 부문 입사가 보장됩니다. 기회를 줍니다가 아니에요. 보장. 무조건 들어간다. 너는 그냥 다른 전형 필요 없이 야, 너 로봇공학 교육 트랙이야? 근데 석사 땄어? 그럼 바로 골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특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로봇의 인재가 없더라. 지난해 삼성전자는 로봇 산업 우수 인력을 키우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라고 하죠. 카이스트에 이어 서울대에도 트랙을 개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로봇 관련된 인재는 삼성전자가 쓸어가겠다. 우리가 싹 쓸어다가 우리 회사 가서 일 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느껴지는 겁니다. 왜? 삼성전자의 고민거리는 로봇 연구를 담당할 국내 전문 인력이 턱없이, 그러니까 전문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애매한 사람 말고 진짜 전문적으로 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인력들이 여기저기로 뺏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없네. 그럼 우리가 그 트랙 만들어서 그 사람들 싹 다 그냥 몰아서 석사기 따면 다 데리고 와, 다 모셔와 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삼성전자가 지금 로봇에 좀 진심이다. 인력을 다 쓸어올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이렇게 하냐라는 거죠. 왜 이렇게 삼성가가 이렇게 적극적이냐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로 사법 리스크 해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상 무죄냐 유죄냐 이 말이 많았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관련된 부당합병. 근데 이게 왜 이재용과 관련이 크냐라고 한다면 이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가 과대 계상되면서 어떻게 보면 삼성물산을 인수하게 됐고 이재용 회장의 입지가 커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회장을 밀어주려고 그렇게 억지로 부당합병 한 거 아니냐.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 올리고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사로 빼버리고 실적 과대계상 시켜버리고 기업 가치 올리고 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관련해서 이번에 누구부터?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훌훌 털어버리고 무죄네. 물론 2심, 3심 있습니다만 애초에 1심에서 무죄라는 건 2심, 3심 가서 뒤집기 힘들어요. 왜? 이미 증거 다 나와 있고요. 숨겨놨던 문제, 숨겨왔던 증거 그런 게 없습니다. 이미 다 나온 상태고 여기서 뭔가 대단한 내용이 새롭게 나올 게 없습니다. 그 뜻은 해석을 다르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냥 무죄가 나왔다는 건 2심, 3심도 무죄라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 회장의 주도하에 삼성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인수합병 움직임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 사법 리스크 해소가 됐고 해외 순방 돌고 한국 온다라는 거죠. 삼성의 M&A 시계는 하만 인수를 발표한 2016년 11월 14일 이후 멈춰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적어도 뭐 문제 다 해결했으면 인수합병 한번 크게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적어도 몇 조짜리 하나는 인수합병 할 때가 됐다. 미래 사업 챙길 때가 됐다. 짜잘하게 사업 넥스트로 투자할 게 아니라 이제는 회사 하나를 인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히면서 인수 추진이 어려웠으나 무죄 판결로 이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제는 좀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번에 실제 CES 2024에서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핏이 코앞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보핏이 뭐냐면 삼성에서 만든 웨어러블 로봇이죠. 입는 로봇입니다. 보행을 보조하면서 실제 헬스케어, 운동이나 요가를 같이 해주는 로봇이기도 한 게 삼성의 보핏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안에 보조기구 로봇인 보핏을 정식 공개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번에 CES에서 한종희 부회장이 얘기를 했죠.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CES 2024에서 보핏이 B2B 형태로 이미 판매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대 회사도 이미 좀 판매가 되고 있는 상태고 아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비자들한테는 가진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버타운 쪽에서 걷기와 보행에 활용되고 있으며 피트니스와 필라테스부터 시작하고 다듬어서 B2C까지 시작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상반기 안에 판매가 되고 올해 상반기 안에 출시가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글로벌 헬스케어 로봇 시장 규모가 지난해 약 16조쯤이었어요. 이것도 작은 게 아닌데 앞으로 대략 한 8년 뒤에서 한 9년 뒤쯤에 110조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적어도 한 7배, 8배는 더 커진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헬스케어 로봇, 웨어러블 로봇을 포기할 수가 없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더 키워나가야 되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만간 발표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조만간 굳이 뻐기고 뻐기다가 발표할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지금? 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 의료기기 지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웨어러블 로봇, 입는 로봇, 보행보조 로봇, 그 다음에 헬스케어 로봇이 의료기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로봇이었어요.
의료기기로 지정이 되거나 의료기기로서의 의미가 없었는데 이번에 지정이 된 거죠. 그래서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보행을 돕는 웨어러블 로봇이 국내 의료기기 품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우리가 의수라든가 의족이라든가 이걸 우리는 의지라고 합니다. 이 의지나 보조기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착용형 로봇 등 42개 품목 분류를 신설하는 등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웨어러블 로봇이 의료기기로 들어간다라고 정식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기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중 의지 보조기는 의료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의족이나 또는 의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료기기라고 하진 않았는데 이제는 거기에 AI나 또는 전동기까지 달린 거를 우리는 의료기기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의료기기로 지정되는 의료용 착용형 로봇은 기존의 의지 보조기와 달리 센서, 모터 등 신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보핏으로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보핏이 이번에 의료기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 예고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보핏이 의료기기로 확인이 됐고요. 의료기기로 확인되다 보니까 의수, 의족이 필요하신 분들 또는 잘 걷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의료기기로서 이제는 납품이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일정이나 분위기가 좀 잘 맞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삼성이 로봇에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거죠. 몇 번 강조드렸어요. 삼성은 사람 없는 거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고 있다고요? 다 로봇으로 바꾸고 있다고요. 인재를 이렇게 쓸어와도 어차피 앞으로 부족한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무인화, 자동화, 로봇으로 바꿔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국내외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가 개발하는 제품의 무인 자동화 기능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택이 아니다. 또는 이거에 대해서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자동화 기능이 없으면 안 쓴다. 우리 납품 안 받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인 자동화 기능 없이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동화 무인 기능이 있어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시제품을 개발해도 자동화가 완료돼야 최종 납품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동화 기능이 없으면 아무리 좋아도 납품이 안 된다. 왜? 삼성전자의 문제는 뭐다?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인력난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쓸어와도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사람 손이 필요한 작업을 배제하겠다라는 의지로 2030년 목표로 내세운 100% 무인 공장 전환을 위한 행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손이 필요하더라도 그거를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들로 바꾸겠다라는 뜻이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지금 삼성전자가 로봇을 본격화하는 뭔가 의미가 충분히 약간 행정예고랑 좀 잘 맞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라고 한다면 삼성 로봇과 직접적인 수혜가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삼성전자에 그냥 애매하게 그냥 분위기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기업이 어디냐? 바로 삼익 THK다라고 말씀드리고 과거 얘기라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로봇 산업 진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면서 과거에 엮였던 기업이 삼익 THK인데 현재도 엮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라스베거스 CES 2024에서 로봇 사업 진출 언급을 아까 했죠. B2B에서 B2C로 넘어간다라고. 거기에 더불어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기 때문에 좀 본격적인 사업에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요. 삼익 THK는 현재 삼성의 생산 라인의 주요 로봇 사업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도 삼성과 이어지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삼익 THK입니다. 근데 지금 구간 상당히 전 긍정적이라 보고요. 왜 매물을 웬만한 대부분의 물량을 소화를 끝냈습니다.
그 뜻은 눌림목 나온 이후에 한 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가는 저는 14,300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14,300원에 오면은 충분히 우리는 이제 천천히 관심을 가질 만하다. 14,300원에 관심을 가지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삼익 THK 14,300원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방향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오케이 이것도 알겠는데 온디바이스 AI 그다음에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동석 대표가 어디서 나눠드리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럼 혹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면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되고요. 전화번호 필요가 없습니다.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전혀 적을 필요가 없다. 무료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저희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9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 올려놨고요. 무료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로봇 총정리 자료집 올려놨고요. 8만 명 구독자 때 드렸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모두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밑저의 본전이니까 얻어가시고 리얼 추천주에서는 매일매일 2월 15일, 14일, 13일, 8일, 7일, 6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장전해 볼 필요가 없고요. 극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평생 100% 무료로 제가 직접 운영할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꼭 매일매일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1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만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